안녕하세요. 최종령 어드바이저입니다. 화목한 런치스탁,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다음 주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대선 이후 출범할 신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부각될 산업은 어떤 업종일까요? 앞으로의 5년의 키워드,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업종, 종목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옆에 특별히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시켜 드릴 분은 국내 시황 전문가이시죠. 투자전략부 나정환 연구원님을 모셨고요.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스몰캡 전문가이신 투자정보부 백준길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전략부에서 시황 파트, 그러니까 한국 주식 전략 파트를 맡고 있는 나정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형주 담당하고 있는 스몰캡 팀의 백준기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면 이제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코스닥 그리고 스몰캡 시장들을 보면 대선 이후에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오는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이 방송이 이제 목요일 날 방송이 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전망이 되는데 코스닥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나정환 연구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장표를 보시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장표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조금 목표하는 그 레벨 수준을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코스닥 900시대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크게 봤을 때 900까지 갈 수 있는 요인들은 정책적인 기대감입니다. 첫 번째는요, 한국 새로운 정권에서 추진될 만한 증시 부양책, 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뭐 미국의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할인율이 인하된다라는 관점에서 성장주뿐만 아니라 스몰캡 종목들도 좀 상당수 좋게 본다라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요인들을 합쳐봤을 때 하반기에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AI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오면은 네.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 900은 좀 좋게 봤을 때는 900 정도, 베이스 케이스는 한 850포인트 정도를 볼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 뭐 하반기까지 몇 차례 정도 인하할 걸로 예상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한 하반기쯤에 3회라고 지금에는 점도표에는 나와 있는데요. 한 네. 2회 정도로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 경제지표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네. 미 연준이 예고한 3회 인하보다는 한 2회 정도 인하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한국은행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2회에서 3회 정도 인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약간 물가가 문제라기보다는 내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국의 1분기 GDP 확정치 자체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네. 내수가 굉장히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살리기 위해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환경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저희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원달러 환율 보시면은 저번 뭐 연초에만 보더라도 한 1,400원을 계속 이렇게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네. 지금은 최근에는 다시 1,300원, 오늘은 1,370원, 60원 요때까지 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내수 살리기 위한 금리 인하 정책이 아무래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할인율 인하한다는 관점에서 성장주에 좋고 스몰캡 네. 종목에도 좋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자료들을 이렇게 주신 거를 조금 봤더니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대선 이후에는 이 각 정권마다 이 유망한 업종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신재생, 남북경협, 그리고 전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원전, 그리고 우주 이런 쪽에 이제 이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선 이후에는 어떤 키워드를 조금 유망하게 보시나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각 정부마다의 색깔들이 다 있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아직 뭐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누구 뭐 선호하시는 분이 뭐 각자 다 있으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공통된 분모를 좀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게 이제 저희가 각 당의 후보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쭉 지난 한 40일간 이렇게 이제 언론 인터뷰나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 뽑아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좀 뽑아봤는데 제일 네. 많이 나온 게 AI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뭐 당별로 조금은 달랐지만 이를테면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신재생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셨고 지역 화폐 얘기도 하셨고 네. 이제 뭐 저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색깔이 또 다르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쪽 얘기는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관련된 쪽들에 대한 이제 투자도 많아지고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AI 쪽으로 이제 뭔가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AI 말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외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업종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업종이 있을까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좀 후보별로 누가 뭐 뭘 더 선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에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방향성을 놓고 보면 우주라든지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질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뭐 세트레가이라든지 뭐 제노코라든지 이런 우주 기업들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로봇 관련해서는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저희 팀에서는 이제 큐렉소라고 하는 네. 뭐 의료기기, 의료 로봇 하는 그 로봇 업체를 가장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 백준기 연구원님께서 종목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종목들은 잠시 후에 차트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요. 나정환 연구원님께 한 가지 이제 여쭤보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코스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900선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이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는 시작이 언제쯤일지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흐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과거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새로운 정부가 나와서 증시 부양책을 시행했던 시점이 2017년도였거든요. 네. 장표를 한번 보시면은 2017년도에 크게 부각됐던 게 코스닥 벤처 펀드, 코스닥 그 펀드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자금이 전반적으로 약간 스몰캡에 몰리면서 주가가 상당히 날아갔던 장표를 보시면은 그때가 있는데요. 요게 요 차트입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발전된 게 17년도 한 중순 이후에 그러면서 코스닥 주가 자체가 많이 가고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신용잔고도 같이 동행해서 늘어나면서 수급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에 쏠렸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닥의 활성화 정책이라기보다는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아무래도 AI,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 쪽에 투자하는 게 많이 정책적으로 공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없이 AI 쪽에 뭐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AI 관련된 뭐 새로운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를 이제 지원을 한다든지 뭐 그런 국가적 AI, 소버린 AI라고 하죠. 네. 소버린 AI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 저희는 그런 작은 종목들에도 수급이 저희는 이렇게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인하돼서 할인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수급이 코스닥 쪽에 이렇게 AI 관련된 쪽으로 꽂히게 된다면은 네. 사실 이거는 예전에 1998년도에 약간 버블 형식처럼 완전한 그런 버블은 아니겠지만 네. 약간의 미니 버블 성격처럼 AI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98년도에 사실 닷컴 버블이라 그래서 닷컴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단어만 들어가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날아갔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사실 지금은 약간 유사합니다. 금리도 그때 내렸고요. 그때 그 김대중 정부에서 뭐 인터넷, 뭐 전 국민 인터넷
이런 정책 펼치면서 인터넷 인프라를 확 확충하는 그런 투자를 벌였었고 네. 유동성 정책도 이렇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닷컴 버블이 약간 형성됐었는데 지금도 비슷하게 금리 인하기이고 네. 새로운 정부에서 AI에 대한 투자를 이제 크게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네. 저희는 하반기에는 약간 코스닥 활성화 정책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AI 업종 쪽으로 투자가 막 들어오면서 조금 이렇게 작은 종목들 이런 게 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작년에 코스닥이 네. 시장이 힘들었다가 올해 한 2월, 3월까지 조금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코스닥이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그 AI 쪽 관련된 쪽을 조금 유심히 보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 AI가 사실 조금 연초에 M7 종목들이 사실 AI를 되게 주도했었는데 네. 그런 M7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힘이 빠지는 이렇게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런 게 하반기에는 뭐 자료에는 저희 하반기 자료에는 있거든요. 네. 하반기 자료에는 있는데 이렇게 MCP라 그래서 네. 저희가 AI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중앙에 이런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네. MCP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챗GPT 사용하실 때 PDF 파일 하나 올려서 거기 요약해줘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컴퓨터하고 연결돼 있어서 다운로드에 다운받아진 PDF 그거 요약해줘. 그래서 워드로 옮겨줘 하면 이제 자동으로 PDF를 AI가 요약을 하고 워드 파일을 켜서 워드에다 네. 작성까지 해주는 그래서 약간 그 중간에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AI를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확산이 되면요. 네. 과거에 그 HTTP 아시죠? 뭐 인터넷 접속할 때 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HTTP가 적용된 게 94년도인데 그 네. 전에는 저희가 뭐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거 쓰시다가 HTTP가 나온 이후에 이 모자이크 그러면서 넷스케이프 이런 웹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까지 가면서 인터넷 사용 인구 비중 자체가 뭐 94년도부터는 확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쪽으로 적용했을 때 MCP라든지 A2A 같은 표준화된 그 통신 프로토콜이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AI 확산이 더 강해지면서 좀 AI 모멘텀이 하반기에는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하 플러스 네. 한국의 AI 정책 이런 게 겹쳐지면서 좀 AI 쪽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코스닥 시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백준기 연구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자료를 주셨는데, 11종목을 이렇게 추려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 쭉 보니까 그 AI 관련된 종목이 5개, 그리고 이 대체 에너지 쪽이 1개, 우주 산업 쪽이 3개, 그리고 로봇 산업,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으로 하는 기업 해서 한 개씩 해서 11개를 주셨는데요. 지금 11개 주신 것 중에, 좀 이 종목은 좀 그 유망하다, 좀 계속 눈여겨 지켜봐라 라고 하시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AI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AI 중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AI 중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일반적으로 AI 뭐 GPT 써보셨겠지만 네. 어떤 회사가 어떤 AI를 잘하고 못하고 이거 판단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다고 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우리가 네, 요거는 이제 이스트 소프트 장표인데요. 네. 네, 여기 켜놓고 하겠습니다. 일단 그 회사들이 얘기하는 무슨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회사 과연 실적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일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주주 구성을 또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 투자한 기업들이랑 과연 시너지가 날 것이냐. 이를테면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카이나 SK텔레콤 지분 투자도 받고, 네. 그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동종 업종 외에도 다른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이런 포인트가 또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것 같고, 한글과 컴퓨터는 주요 포인트는 이제 공무원 내지는 공공기관, 심지어 이제 농협에서도
한글을 다 쓰고 있는데요. 네. 그럼 이 한글에서 도대체 AI가 어떻게 이제 추가가 될 것이냐라는 거는 아까 그 나정화 연구원이 얘기했던 포인트하고도 좀 접목이 될 텐데 네. 기존에 쓰고 있던 한글에서 이 AI 솔루션이랑 AI 소프트웨어가 업셀링이 될 수 있어요. 기존에 이제 쓰고 계신 한글에서 예를 들면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GPT를 자기 뭐 핸드폰으로는 쓸 수 있지만 컴퓨터에 깔아놓고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글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그 한글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검색을 할 수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공공 백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AI 그 솔루션을 한컴에서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가장 좀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이번 이제 대선 이후에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봐요. 그래서 이미 깔려져 있는 한글에서 이제 추가되는 AI 솔루션들 그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컴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1분기 때 숫자가 되게 잘 나왔거든요. 별도 실적으로는. 근데 연결로 많이 빠져 있는 이유가 한컴 라이프케어라고 하는 자회사 때문인데 이게 좀 계절적인 효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2분기 때 이 자회사 실적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으로도 한컴은 좀 접근해 보실만 하고 마지막으로 AI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한글 컴퓨터는 실적이 잘 나와요. 그리고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 쪽에 업셀링 될 수 있는 포인트, 그 다음에 자회사 실적 개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 이렇게 세 가지가 요 한글화 컴퓨터를 저희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한글과 컴퓨터 이제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면 일단 이 2월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뭐 3월, 4월은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게 이게 어쨌든 실적이 나와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실 AI 기업들이 올해 연초부터는 썩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총도 좀 크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주가의 그 볼라틸리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변동성이 좀 적어요. 근데 이런 변동성 적은 기업이 사실 스몰캡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못 먹을 텐데 이런 이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이 AI 쪽에 투자할 만한 기업이 라지캡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있지만 네. 중소형주 중에는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기업이 잘 없거든요. 더존 비존이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한글과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회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방은 막혀져 있고 왜냐하면 실적 때문에 오히려 네. 상방은 많이 열려져 있는 회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AI 관련된 업종을 이제 한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글과 컴퓨터 말고 AI 쪽에서 또 한 가지만 더 본다라고 하면 어떤 업종을 추천을 해주시나요? 네,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7페이지 여기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이스트 소프트는 뭐 유명한 앱들이 있죠. 여기 알집, 알약 이런 거 아마 다 써보셨을 것 같고 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여러 사업들을 좀 전개를 하는데 첫 네. 번째로 그 휴먼 제작 앱 페르소라고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채팅 협업 플랫폼 팀즈에 지금 탑재가 돼 있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추가적인 협업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AI 비디오 트랜슬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요런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솔루션에 올리면 네. 제가 뭐 인도어도 했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어도 했다가 이게 이제 일시에 바로 이제 통역을 할 수 있는 네. 요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지금 가입자 수가 굉장히 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그 AI 앱들이나 뭐 서비스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스트 소프트가 하고 있는 요 사업들이 좀 엣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스트 소프트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AI 쪽 관련된 이런 기업들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온 분야가 그 우주산업, 항공 우주산업 쪽인데 이쪽에서는 보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일단은 세트레가이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세트레가이는 사실 주가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올랐기도 했고. 네. 근데 회사가 워낙 최근 수주 환경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주 쪽에 투자를 할 때 수혜를 많이 봅니다.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방부뿐만 아니라 과기부 쪽에서도 위성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네. 세트레가이가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은 처음에 이 발사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본체가 있고 올라가는 게 이제 탑재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발사체 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뭐 하고 있고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세트레가이는 위성의 요 윗부분 본체랑 탑재체 쪽에 강점이 있고요. 네. 카이가 이제 경쟁 회사긴 한데 가장 세트레가이가 국내에서 오래 했고 레퍼런스가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 위성 쪽을 쏠 때는 세트레가이가 거의 이제 수주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얘기인즉슨 최근에 우주청 생기고 우주 투자 많아지면서 세트레가이가 당연하게도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 장표 오른쪽 보시면 수주잔고인데 수주잔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차트 모양을 보면 이것도 이제 좀 움직임이 조금 심하게 주봉으로 지금 보고는 있지만 움직임은 좀 심하기는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4월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해주는 거는 그래도 뭔가 이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게 일단 1분기 때 실적도 무난하게 잘 나온 편이었고 네. 아무래도 이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러 이제 좀 신기술이나 신정부에서 밀어줄 만한 이런 핵심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다가 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내용이 좋거든요. 수주잔고 관련해서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반등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AI하고 우주산업 이렇게 두 분야를 봤는데 뭐 다른 분야도 이제 이 코스닥이 좋아지면 반등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향후 5년 동안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를 추천을 해주시나요? 네, 여기 이제 테마라고 할 수 없는 이제 기업이 하나 있는 게 네네. 원택이거든요. 네. 원택 같은 경우는 저희 팀에서 네. 이제 굳이 테마에 묶지 않아도 이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건데 네. 원택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 국내에서 너무 좋다. 두 번째, 해외에서도 잘 된다. 되게 심플한 포인트인데 네네. 일단 국내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이 원택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설명부터 드리면 원택은 일단 미용 의료기기 하는 회사고요. 미용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의료 파업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는데 많은 의사분들이 전공의로 굳이 가지 않고 일반의 단계에서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들 풀이 많아진 상황에서 피부과에서는 지금 이제 해외 관광객들도 엄청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큐를 지금 많이 늘릴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원택 같은 피부 미용 기기 업체들이 기기도 잘 팔 수 있지만 소모품이 엄청 지금 많이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네. 이 소모품이 마진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국내 미용 그 상황에서 소모품이 많이 돌면서 발생되는 이익률 개선,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해외 쪽 말씀을 좀 드리면 왼쪽에 보시면 2024년, 2025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가 태국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태국 여행 가신 분들도 이제 보셨겠지만 태국에 에스테틱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태국 쪽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의료기기가 되게 매력이 있는 게 글로벌 장비 대비 가격이 좀 싸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워낙 이제 잘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레퍼런스가 좋아서 태국 쪽에 지금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원택이 국내도 좋고 해외도 좋은데 경쟁 업체인 클래시스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밸류에이션 갭만 생각하더라도 이 좋은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원택을 그런 포인트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너무 좋게 그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차트를 봤는데, 이 차트 모양이 이게 일봉상으로 보면 너무 지금 뭐 크게 조정 없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아마 이제 밸류에 대한 부분은 네. 워낙 이제 안 좋았던 시기 때보다는 조금 올라온 것 같고요. 안 네. 좋았던 시기는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었던 시기로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러면 이제 올해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이제 있겠지만 실적에 따라서 우상향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국내나 해외 쪽에 이런 이제 포인트들은 구조적인 포인트예요. 일시적인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는 실적 올라오면서 계속 이제 주가는 우상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그 백준기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종목을 크게 한 4개 정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탑픽으로 보는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그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원텍도 있고요, 뭐 세트레가이도 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 정도만 보셔도 이제 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실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좀 작은 종목, 다 좋은 종목들을 네네.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저희 자료 이제 접근 아마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저희 고객분들이시니까. 그래서 11개를 다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접근은 좀 다르게 하실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한글 컴퓨터, 원텍, 세트레가이 다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 되는 기관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에서 조금 매매가 편하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제 시가총액이 막 1,000억, 2,000억 이렇게 내려가면 오히려 많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한마디로 변동성이 큰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같이 이제 보시면 좀 매매하시는데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는 단계인데, 그 나종환 연구원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2024년 한 해 동안 그 코스닥 투자하셨던 투자자분들이 힘드셨는데, 올해는 뭐 희망을 가지시라고 좀 코스닥 시장을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24년도에는 네.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안 좋죠. 네. 국가별 지수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던 게 코스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도에는 어려웠던 것 같다.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가장 부각됐던 게 네. 금투세 이슈였죠. 네, 그 이슈 그렇죠.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 자체도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진했던 그런 장세였는데, 네. 이번 연도에는 조금 그거에 대한 반발성 상승이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정책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호적이지만 뭐 AI 모멘텀도 있고, 뭐 새로운 테마도 좀 부각될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코스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900 기대해도 되는 거죠? 900 정도, 850에서 900 정도, 그 정도 네. 사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한 자료는 이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화목한 런치스탁 방송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은 이제 하반기 업종별 특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목요일에 반도체 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10일 2차 전지, 12일 유틸리티, 그리고 17일은 그 음식료 유통, 19일은 스몰캡, 24일 제약바이오, 26일 엔터, 요 순서대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총 7번의 하반기 업종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이 시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담아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